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배고픈 돼지보다 배부른 안녕하십니까? 무인도 생존학과 토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과 대표 1명과 문과 대표 1명이 참가하여 각 질문에서 무인도 생존에 더 필요한 학과가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배심원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배심원 5인은 심사에 참여하며 문과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파란불,理과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빨간불을 눌러주십시오. 과반수를 얻으면 1점, 만장일치를 얻으면 2점을 부여합니다. 모든 질문이 종료된 후 최종 점수가 높은 쪽이 이번 대결의 승자로서 무인도 생존 최강학과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영문학과 21학번 최세현이라고 합니다. 취업의 문은 못 부수지만 연필로 이과의 머리는 부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공학과 학생회장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살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생존의 주도권과 학과의 명예를 건 치열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밤이 돼서 추워졌는데 당연히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불을 피우거나 이제 따뜻하게 덮고 잘 것들을 구해야겠죠. 언론정보학과 친구들도 가슴속에 신문지 하나는 품고 살기 때문에 저희 조심스럽지만 서울역이나 대전역 앞에 조금 불우하신 분들께서 임시 방편으로 신문지를 깔고서 덮고 많이 자는데, 만약에 그 신문지가 보온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면은 우리나라에는 노숙인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워졌을 때 좀 더 어떻게 하룻밤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지식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을 할 때, 도대체 무인도에서 커뮤니티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했거든요. 코딩밖에 안 하는 친구들이 뭘 할 수 있지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커뮤니티 친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통 해가 뜨면은 이제 자고, 해가 지면은 일어납니다. 애초에 그 친구들은 밤에 생활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커뮤한테 있어서 밤, 그냥 우리에 있어서 낮입니다. 이제 그들은 추워하지 않아요. 그냥 시원하네?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고민할 것도 없이 커뮤이 그냥 압도적으로 잘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신문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언론정보학과는 신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숙인들이 하시는 것처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언론정보학과 분들이 이제 노숙인 것 같은 생활을 잘한다, 평소에 그런 생활한다 라는 말을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런 말은 아니고, 생존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뭔들 못 하겠을까. 생존을 위해서는 언론정보학과 분들이 노숙자처럼 이제 할 수 있으시다. 추우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문지라도 덮고 자야 되지 않나. 보통 무인도 보면은 축축하게 습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체온 유지하는데 신문지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무인도가 축축하다 하셨는데, 신문지가 물에 적게 되면은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커가지고 차가운 정도를 따뜻하게 데우는 데에서 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이제 덮으면은 체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럼 먹을 걸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인간이 뛰어가서 잡냐? 사실 이제 책만에는 이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과는 뭐 하냐? 기계공학과에서 배운 이제 지식으로 이제 함정을 파고 던질 수 있는 무기 같은 거, 수청 무기 같은 걸 만들면은 충분히 잘 먹을 걸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철학과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정말 낭만이 넘치는 친구여서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배고픈 돼지보다 배부른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것을 철저히 잘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솝우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좀 참 많이 나오죠. 이제 저희가 좀 거기에서도 인간이 사는 철학적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동물들 이야기를 실제로 동물들과 대화를 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적 지식들을 겸비한 저희 철학과가 동물들을 유인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잠든 사이에 초크를 걸어서 맛있게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말이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뇌가 생각보다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배고프면은 뇌는 그래서 고차원적 사고를 하기보다는 그냥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사고만 하는 본능적 체제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철학하는 그 사유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같고, 그리고 말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동물과 대화를 한다 하셨는데, 동물과 대화를 한다고 느낄 정도의 환각을 본 지경이면은 이미 죽기 5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사유할 시간에 빨리 그냥 돌이나 던져가지고 식량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근데 하지만 저는 이런 의문도 드네요. 이제 기계공학과 분들께서 그 무인도에 있는 자원만으로 함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한 가지 듭니다. 공대생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땅에 짱돌 하나만 있어도 구동을 만드는 게, 우리 구석기 인류 뭐 했습니까? 돌만으로 도구를 만들었죠. 네. 기계공학과는 뗏석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작이 가능합니다. 들짐승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망가거나 맞거나 무기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상태로 조난을 당했다면 휴대폰을 아마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폰에 리튬이온 전지라고 있는데, 리튬이온 전지를 이제 송곳으로 쾅 뚫게 되면은 폭주가 일어나면서 폭발물이 되거든요. 그 상태로 바로 무기를 써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이 공격을 해오면은 무작정 덤비면 안 되겠죠. 이제 행정학부 분들께서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은 한 명은 지그재그로 피하기, 나머지 좀 노약자들은 바로 동굴로 들어가기. 그리고 지그재그로 피하는 와중에 몇 명은 짱돌 던지기, 혹은 뭐 함정으로 이동하기 하면서 좀 더 사람들이 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학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닐 거라는 가정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조난을 당해서 진짜 필요한 물건들이 아예 없으면은 신소재 공학과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진짜 공학도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핀 혹시 아시면 그래핀이라고, 탄소를 이제 강요해서 만든 그래핀인데, 주변에 놀린 게 탄소이기 때문에 나무, 탄소죠, 식물, 탄소죠, 그리고 땅에 있는 돌들도 탄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그래핀 같은 신소재를 만들어가지고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말하고 보니까 이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탄산칼슘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 산호에 풍부한데요. 그거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탄산칼슘을 아마 1000도 이상 가열하면은 원시 시멘트가 되고, 그 원시 시멘트를 만들 수 있으면은 쉘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행정학부처럼 이제 막 도망가고 돌 던지고, 그건 너무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대 인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원시 시멘트로 이제 집과 쉘터를 지어가지고 요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듣다 보면은 좀 약간 연금술사처럼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살짝 드네요. 가능합니다. 이과는 정말 실용적인 게 집중하기 때문에 문과가 가능할까 할 때 이과는 만들고 있습니다. 의용생물학과는 생명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치료가 뭐냐? 세포 재생이 바로 치료거든요. 세포 재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용생물학과가 재생이 잘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건 조성, 그리고 소독 등을 통해 가지고 부상자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부상자가 생겼는데요. 제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걱정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를 통해 응용생물학과 분을 찾을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국인 중에서 응용생물학과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응용생물학과 분을 찾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응용생물학과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응용생물학과 분이 부끄러워서 아이라서 자신이 응용생물학과라는 거를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영어로 계속 물어봐야죠. Are you 응용생물학과라고 하면서. 응용생물학과는 혹시 영어로 왜 안 하시죠? 네? 응용생물학과 저는 응용생물학과 열심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쉽죠? 이제
문헌정보학과 분들이 아마 책이나 신문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실 겁니다. 저희가 신문 코너에 보면은 막 양, 늑대, 토끼, 농부 이렇게 강을 건너는 그런 퀴즈들이 있는데 헬기 탑승 가능 인원이 만약에 7명이다. 누구랑 누구랑 타고 다시 돌아올 때는 누구랑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문헌정보학과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커뮤니티 내에서도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마음 놓고 헬리콥터 타면서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집에 가서 뭐 해 먹을까라고 했는데 만약에 세상이 불만인 친구는 너 뭐라 했냐?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먹을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헬리콥터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퀴즈를 바탕으로 누구랑 누구랑 타면 안 되고 누구랑 누구랑 타서 태워 보내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문헌정보학과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가 상당히 중심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기구입니다. 체중과 부피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고 무게중심 7개를 적절히 배치해 가지고 헬기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탑승 인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가 있으면은 안전하게 헬기를 타고 귀환할 수 있습니다. 헬기 탔을 때 좌우 무게중심 잡는 거는 어려운 계산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문헌정보학과 분들이 더 괜찮지 않을까요? 계산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2천에서 이제 무게중심을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평대수를 통해가지고 좌표를 찍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친구를 배치했을 때의 무게중심의 합을 이제 뭐 미분까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비분? 아니, 문헌정보학과 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학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오히려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정이 많죠. 문과분들이 또 이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이 많아가지고 이게 올바른 판단인데 오히려 정 때문에 이 친구 살려야 되는데 뭐 이 아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니까 살려야 되는데 너는 너라도 살려야 되는데 하면서 오히려 무게중심을 해치는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상당히 계산적이죠. 철저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계산해가지고 너만 타, 너는 그냥 무인 남아있어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최대 다수를 살리는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셨는데 저 이제 도서관에 사서 예전에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1인당 대출 가능 권수가 5권이면은 저는 만화책 1권부터 10권까지 한꺼번에 다 빌리고 싶은데 절대 5권 넘게 대여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다니거나 도서관에서 막 뭐 먹거나 이런 애들 보면은 진짜 무섭게 그때 사서분이 혼내셨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인문계열도 지식을 바탕으로 냉철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실용적으로는 이과 분들이 엄청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희 문과 친구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알아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과 중에 제 전자공학과가 없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놀란 게 와, 문과가 이렇게까지 정말 말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짜 들으면 사실 저는 제 점수를 보면서 지금 믿기지 않는 게 전 제가 그냥 진주알고 있었는데 점수를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문과 분들의 이런 기발한 창의력, 상상력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